안녕하세요. 살면서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곤 합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일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문득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러한 감정은 당신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안겨준 주제입니다. 철학자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탐구해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어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학교나 그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인간 본성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대인관계 기술이나 소통 방법은 배워도 정작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적인 본성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결코 변하지 않는 본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인간관계 문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죽을 때까지 100번이나 강조했던 인간의 본성에 대해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의 냉철하고 때로는 비관적이기까지 한 시선이 언뜻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더욱 현명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귀한 깨달음과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을 흙이 아닌 돌에 비유했습니다. 흙은 물만 묻혀서 손쉽게 여러 모양으로 빚을 수 있지만 돌은 아무리 힘을 주고 애를 써도 그 형태나 질감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과 성향, 그리고 오랜 시간 형성된 가치관과 습관으로 인해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변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통찰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와 기대는 대부분 좌절과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만큼 뿌리 깊고 견고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제시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하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 행동의 이면에는 자신의 만족과 이득을 고려하는 마음이 알게 모르게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기심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도 결국은 내 안의 만족감,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혹은 훗날의 보상을 은연중에 기대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돕고 나서 상대방으로부터 감사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실망이나 상처를 받을 일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선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실망하지만 그들의 이기심을 이해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질투심이 강합니다.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나 가족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기쁘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나 질투심이 고개를 드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는 인간 본연의 지극히 솔직하고 어두운 모습이기에 스스로를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란 원래 이런 감정을 느끼는 존재구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투심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마치 밑 빠진 독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더 큰 것을 원하고 잠시 만족하는 듯 하다가도 이내 새로운 갈증을 느끼며 다음 욕망을 쫓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끊임없는 욕망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욕망을 쫓을수록 우리는 더 큰 갈증과 결핍감, 그리고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연습을 통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는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 인간은 변화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고집하며 새로운 것이나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저항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기존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기보다는 불편한 진실을 피하고 외면하려 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정체된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더 큰 안정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째, 관계는 거래적 속성을 지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가 순수한 사랑이나 헌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유지되는 거래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 주장이 다소 냉정하고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관계에 대한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주는데 왜 상대방은 나에게 이만큼 주지 않는가? 하는 식의 서운함이나 실망감을 덜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줄 때 관계는 더욱 굳건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지속 가능한 법입니다. 여섯째,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서 은밀한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를 심리학에서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이는 독일어로 손해와 기쁨의 합성어로 남의 불행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안타까워하고 위로하는 척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안도감이나 은밀한 쾌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지극히 솔직하고 때로는 어두운 본성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인정하기 불편하지만 인간의 한 단면이니 스스로를 너무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신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거나 맹목적으로 신뢰하면 결국 배신당하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배신은 항상 가장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신중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다 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정보나 약점은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내 편은 최악과 최고의 순간에 걸러집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지지하고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가장 힘든 시련을 겪을 때나 반대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신 곁을 묵묵히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질투 없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진짜 편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관계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아홉째, 무례함은 지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의는 지능의 문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는 무례한 사람이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상황을 파악할 능력이 부족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어내고 불필요하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반면 지능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에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례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에 상처받기보다는 그들의 미숙함과 부족한 공감 능력을 이해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10번째,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속담처럼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태도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 절실히 필요할 때는 온갖 간절한 모습을 보이며 다가오지만 일단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온갖 사정을 다 이야기하며 간절하게 부탁하지만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오히려 뻔뻔해지거나 빌려준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을 이해하면 관계에서 불필요한 기대나 환상으로 인한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변덕스럽고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의 이러한 어둡고 불편한 면들을 강조했지만 이는 결코 우리가 삶을 비관하거나 모든 관계를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본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평온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인간관계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조언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첫째, 기대를 줄이세요. 누군가를 돕거나 선의를 베푼 후에는 어떤 보상이나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는 필연적으로 실망을 낳고 그 실망은 건강한 관계마저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베푼 친절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을 비우고 주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되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관계를 최소화하세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가치를 더해주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셋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의 본성은 돌과 같습니다. 사람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좌절과 스트레스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대신 상대방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나 시스템, 즉 구조를 설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거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부여하고 투명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심리적, 물리적 환경을 조절하여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개조하기보다 행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설계하라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입니다. 넷째, 개조가 아닌 선발의 지혜를 발휘하세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애초에 당신의 가치관이나 목표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의 관계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다섯째, 환상적인 우정이 아닌 현실적인 우정을 쌓으세요.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드라마 같은 우정은 현실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고받는 현실적인 우정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서로에게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최고의 복수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심에 사로잡혀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적인 평판을 관리하며 맡은 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품위 있는 복수입니다. 당신이 잘 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어떤 복수보다도 상대방에게 강렬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고통에 대한 독특하고 심오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며 고통은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는 바닥짐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닥짐은 배를 안정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처럼 고통 또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는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나침반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때로는 매우 쓰디쓰고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간 본연의 모습을 직시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개가 더 좋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냉철한 시선으로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며 세상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길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오해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한계와 이기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기대와 환상을 내려놓고 훨씬 더 평온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따뜻한 위로는 인간의 본연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대신 용기 있게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욱 지혜롭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인간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을 키워나가세요. 당신의 삶이 더 평화롭고 현명해지도록 오늘 나눈 이 메시지가 작은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과 성장을 응원합니다.